저는 오늘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넥스플로우랑 제가 있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배치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어떤 건지랑 어떻게 워크플로우 언어랑 결합했을 때 유전체 분석이 좀 더 시너지가 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그 블로그 사례 기반으로 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발표 예상 시간은 20분 정도 예상을 하고요. 네. 나머지는 뭐 Q&A라든지 저희 버전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1시 반의 목표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그래서 아까 앞에 저희 모임 운영진 분들께서 제이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 관련된 모임은 13회째 진행 중이고, 여기 링크 가시면 보다 자세한 이 부분은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바이오 인포메틱스나 바이오 쪽이실 것 같아서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사실 이 내용은 옥스포드 나노코어라고 하는 시퀀싱 기술 중에 하나에 대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유전체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ONT라고 하는 줄여서 ONT라고 하는 옥스포드 나노코어 시퀀서는 롱리드 기반이고 구조변이나 반복 서열 분석이 유리한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베이스 콜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루미나 시퀀서, 쇼리드 시퀀서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디멀티플렉싱이라고도 하는 그런 과정에 대응되는 게 베이스 콜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퀀싱 기계로부터 나오는 패턴을 ATGC 문자로 변환하는 작업이 베이스 콜링입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기존의 디멀티플렉싱도 이런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현업에서 지금은 이제 AWS 클라우드에서 SA라는 직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유전체 기존에 했던 업무랑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예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기억상 일루미나 션레이드도 디멀티플렉싱 할 때 딥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 계산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베이스 콜에 대한 속도나 이런 게 개선됐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GPU 기반으로 가속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GPU 장비가 있으면 베이스 콜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내용이 ONT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때 입력 파일은 POD5라는 포맷입니다. 원시스노, 로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테라바이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HGC 문자 포맷인 패스트큐로 변환하는 거를 이제 벤치마킹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저희 그냥 소개 자료인데, 제가 이제 회사에 전담고 있다 보니까 클라우드에서 뭐, 이런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게 되면, 기존의 연구자분들이 음, 아까 앞에 너무 주님께서 많은 얘기들을 잘 정리해 주셨지만, 규제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적시에 필요한 클라우드 리소스를 바로바로 확보하는 게 어쨌든 클라우드에서 가능하다는 이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AWS에서 HPC라고 하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부터 보면 핵심 인프라, 컴퓨터나 네트워크, 스토리지도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비용 절감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디맨드는 사용한 만큼 비용이 드는 거고, 이건 약정 요금이고, 이건 이제 빌려 쓰는 거다 보니까 이거보다 최대 7, 80% 저렴. 이런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거 그냥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배치라는 서비스는 결국 작업 관리 혹은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HPC 제약사에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거를 저희는 패럴러 클러스터라는 파이썬 오픈소스로 쉽게 클라우드에서 HPC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 반면에 나는 이런 CLI나 관리도 어려워라고 하는 연구자들이나 IT 인력이 아닌 분들이 직접 HPC를 운영하기 위한 이런 서비스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좀 더 클라우드에서 본연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이런 작업 관리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서비스인 배치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 수가 850여 가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전체 분석하신 분들 알겠지만 CPU 메모리 요구사항이 다 다르고,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이제 이런 인스턴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 자원의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최신 GPU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 제품을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CPU나 메모리, GPU 메모리까지 이렇게 열거를 해놨고요. 오늘 설명드린 베이스 콜에 관한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T4부터 L40S까지 이렇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G 시리즈라고 하고요. 저희는 마찬가지로 이 G 시리즈에서도 또 최신 세대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T4, A10G, L40S. 요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RTX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계속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클라우드에서는 최신 제품, 최신 인스턴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GPU 하나의 인스턴스 내에 여러 개수의 GPU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RTX의 GPU는 엔비디아 거가 8개 카드가 붙어 있는 인스턴스 하나고요. GPU 메모리의 총합, 그리고 vCPU, 시스템 메모리.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제 연구자들께서 혹은 제약사라든지 유전자 보다가 HPC를 쓴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HPC 클러스터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발표 주신 주임님께서 HPC를 AWS에서 운영한다고 했었다고 했는데, 그때 사용하셨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패럴럴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서비스가 AWS 배치고요. 그래서 결국 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서는 단순히 컴퓨팅만 대규모로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토리지나 네트워크나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좀 네이티브하게 만든 서비스가 배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쓰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 뭐 넥스플로우 워크플로우의 어떤 단계를 실행하는 것도 이 배치 서비스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냐라고 보시면,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아마 클라우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EC2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가상 자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GPU 머신을 처리하는 부분이고, 이 배치를 쓰기 위해서 어떤 컴퓨트 환경을 구성할 건지가 이제 줄여서 CE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실제 하드웨어 자원과 그다음에 이것의 자원을 연결해 놓은 컴퓨터 환경, 아까도 말했지만 뭐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한다거나 내가 어떤 인스턴스 크기를 정하는지, 뭐 G7E로 쓸 건지 G6까지 같이 쓸 건지 이런 걸 CE로 정의하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잡 디피니션이랑 잡 큐고, 잡큐는 말 그대로 슬럼이나 PBS 같은 그 컴퓨팅 노드의 작업을 대기해 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작업 큐가 되겠고, 음, 잡 디피니션은 그 각각의 작업이 어떤 컨테이너 도커 이미지를 쓰는지, 컴퓨팅 메모리는 어떻게 할당할지 이런 게 정의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왜 HPC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필요한 요건이구나라고 대략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요소만 있으면 AWS 배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 어떤 것이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되게 이제 처음 클라우드 접하시는 분들은 다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개념 자체는 이렇게 심플합니다. 시퀀싱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가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S3에서 원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할 건지를 정하게 되는데, 아까 오늘 저희 모임의 주제 중 하나인 엑스플로우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뭐 드라젠이라는 일루미나의 어떤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언어의 크로멜이라고 하는 WD의 워크플로우 엔진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언어를 배울 게 아니라 AWS에서 어떤 작업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줄 수 있는 서비스인
고유한 이것도 워크플로우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텝 펑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워크플로우 엔진을 가지고 데이터 처리만 하면 방금 설명드린 배치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자원을 좀 더 쉽게 쓰실 수 있다라는 개념. 그리고 이 클라우드에서 제가 항상 오늘도 미팅을 했지만 우리는 여러 제약사나 그 병원 유전체 교육을 지원하면서 대부분 인하우스 스크립트들이 그 레거시 코드, 그러니까 뭐 배쉬라든지 자체 개발한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라든지 다른 환경에서 재현성 있게 워크플로우를 실행하시려면 가지고 계신 툴 환경을 컨테이너화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AWS는 마치 도커 허브와 같은 레파지토리 서비스가 있고 프라이빗하게 이걸 운영하실 수 있는 아마존 ECR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워크플로우를 이 안에서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배치는 컴퓨팅 자원과 보안 구성, 네트워크 구성이나 스토리지에 대한 옵션 이런 걸 정의가 되고 사용자는 그냥 여기에 있는 어떤 자기가 익숙한 솔루션이나 워크플로우 언어를 써서 쉽게 컴퓨팅 자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결된 아웃풋을 S3로 쓴다거나 클라우드에서도 역시 그 유전체 고객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러스터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이게 되게 공교롭게도 이제 주님께서 클라우드 앞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엔터프라이즈 혹은 제약사에 계시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부분들은 다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컴플라이언스의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결국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베이스 콜 과정이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AWS 배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POD5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베이스 콜을 할 수 있는 원시 시그널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인 S3에 넣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처리 분석 코드를 넥스플로우로 전달하고 그러면 그 넥스플로우에 있는 그 워크플로우 내용에 따라서 AWS 배치를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스케줄링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배치가 알아서 저희가 관리형이라고 하는데 이 배치 서비스가 알아서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 자원 EC2를 확장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원하시면 이렇게 GPU 인스턴스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원래 기대했던 그 POD 파일을 FASTQ 파일이나 BAM 파일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건 입력이나 결과니까 클라우드 스토리에 저장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 그 GitHub에도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저희 해외 동료 일대 분들이 작성한 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POD5 파일을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가상자원을 확장해서 한 샘플에 대한 뱀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A랑 B가 무슨 차이냐? A는 버티컬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의 뭐 H100, H200 같이 굉장히 고가의 GPU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을 그냥 단순히 GPU 메모리만 뻥튀기 하는 거죠. 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수직 확장이라고 하고 B는 이제 수평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POD5가 그냥 균등하게 나누든 어떤 식으로 나누든 간에 아까 설명드린 상대적으로 저렴한 GPU 인스턴스인 G6 타입으로 이렇게 수평 확장을 할 수도 있어요. 클라우드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샘플에 대해서 여러 개의 복수 개의 뱀 파일로 프로세싱을 한다면 이것이 결국 비용이나 분석 시간 효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 호리전탈 스케일링, 수평 확장으로 이해를 해주는 거고, 되게 어려운 컨텐츠는 아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작성했었고, 이게 핵심 결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고가의 엔비디아 최신 GPU를 쓰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시간당 이런 것들은 거의 100달러에 육박을 해요. 물론 이거보다 실제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더 저렴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온디맨드 비용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리스트 프라이스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 기준으로 이제 비용을 계산해 보면 29분 동안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이 돌은 거죠. 넥스플로어에 작성된 코드가. 그래서 그때는 26.85달러로 측정이 됐다면 방금 설명드린 B 방식을 이용하면 더 상대적으로 시간당 비용이 1달러, 한 2달러밖에 안 되는 저렴한 GPU로 11대를 동시에 돌려서 똑같이 시간을 만들어서 29분 만에 처리하고 비용도 훨씬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런 내용, 이런 내용이고, 여기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많고, 기존에 한 번씩 들어오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름을 보니까 제가 백그라운드를 고려해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넥스플로우 워크플로우 엔진을 이용해서 이런 코드가 있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와일드카드로 POD5 파일의 복수계를 처리하게끔 채널을 주고 이런 코드를 돌리면 이 넥스플로우의 워크플로우 엔진, 아마 자바라고 하시는데 이 자바 엔진이 AWS 배치에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컴퓨터 인바이러먼트 정의해야 된다 했고 잡큐를 정의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잡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작업을 넥스플로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한 번만 컴퓨터 인바이러먼트에 내가 어떤 사양의 인스턴스 쓸지만 잘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컴퓨터 환경은 처음에 제로 비용으로 운영하다가 이 워크플로우가 잡이 제출되는 순간에만 자동으로 확장되면서 AWS 배치에 의해서 그때만 이제 비용이 청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작업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S3에 떨어지고 모든 인스턴스는 다 종료되면서 제로 비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게 이제 클라우드만의 온디맨드 방식의 사용 구조이고 이게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가의 GPU든 적당한 GPU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작업에 필요한 툴 이미지는 컨테이너 이미지로 아마존 ECR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블로그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파일을 균등하게 하는 것, 뭐 이건 샘플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GPU에 대해서 어쨌든 딱 필요한 만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사실 온디맨드라고 하는 사용 방식 말고 더 저렴한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약정도 있고 스팟도 있고 그 다음에 캐패시티 블락이라고 난 언제 몇 월 며칠에 이거 쓸 거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스팟을 쓰시게 되면 이게 임시로 빌려 쓰던 거다 보니까 회수를 해갈 수도 있거든요. 작업이 안 끝났는데 그게 저렴한 대가인 거죠. 요거를 이제 그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알고리즘 혹은 프로그래밍적으로 중단했을 때 리트라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파일을 잘 균등하게 해서 내 샘플에 대한 어떤 최저값을 찾는 것도 한 가지 핵심이 될 것 같고 클라우드 비용이나 성능을 잡는 방금 설명드린 이 스팟 얘기를 같이 한 거고 이제 데이터 스테이징이라고 해서 S3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인데 입력과 결과를 여기 써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그 생각해 보시면 이 S3는 내 컴퓨터의 SSD 같은 디스크가 아니거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하는 NVMe 인스턴스 스토어가 이제 소위 말하는 SSD, NVMe 스토리지인데 각각의 EC2 인스턴스를 붙여서 여기에서 실제 그 GPU GPU에 올라간 베이스 콜링 툴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입력이라든지 결과 출력이 여기서 IO가 발생하는 요거 할 때도 네트워크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스토리지에 대한 IO도 잘 정의를 하시면 내가 딱 필요한 만큼 클라우드 성능과 비용을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뭐 여러 인스턴스가 S3에 연결돼서 각각 데이터를 카피해 오는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넥스플로어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시에 얼만큼 트랜스퍼를 할 건지 파일을 마치 쪼개서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라미터로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최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력 스테이징이나 베이스 콜링 그리고 결과 업로드하는 시간까지 사실 비용이 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클라우드에서 쓴 만큼 온디맨드로 비용이 나간다고 했는데 입력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건 S3로부터 내 디스크 EC2 인스턴스에 달려 있는 로컬 스토리지 디스크에 갖고 오는 시간만큼은 켜져 있잖아요. 그 인스턴스. 그 비용까지도 여기에 측정을 해놨고
실제 베이스 콜링이 아까 말한 POD5에서 패스큐로 나오는 거,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업로드하는 때도 인스턴스가 어쨌든 켜져 있어야 되니까 그 비용까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냥 온디맨드 방식으로 쓰면 64% 절감이 됐고 또 임시로 빌려서 쓰는 식으로 작업을 한다면 이런 인스턴스를 리스트 프라이스보다 저렴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뺏어갈 수도 있지만 돌리다가 그런 절감까지 생각한다면 최대 82%까지 비용이 절감했다라는 뭐 아까 준희님께서도 음, 앞으로 이제 AI 도구나 이런 거 많이 잘 사용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 약간 얘기를 고민을 할 수 있는 포인트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 많은 그 고객들을 지원하면서 유전체 고객도 포함해서 새로운 걸 할 때 AI 도구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다만 근데 이제 어쨌든 딥러닝이나 AI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분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냥 확률적인 문제이잖아요. 그 통계에 대한 결과는 너무 이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능도 좋아지고 에이전트 도구도 많아졌는데 항상 사람의 검증은 여전히 필요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란 말이 나오고 근데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그 앞에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도 옛날 같으면 그 넥스플로우도 공부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이렇게 겪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베스트 프레딕스를 먼저 나한테 맞게 적용해보자라고 좀 더 대범하게 AI 에이전트나 LLM 같은 거 잘 활용하고 주변의 리소스를 활용하셔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플라멘 작업 발표는 여기까지고